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남친 집에 인사를 드리고 집에 들어오자 엄마가 급히 물었습니다. 어때? 별일 없었어? 별일 있을 게 뭐가 있어. 부모님 두 분 다 인상도 좋으시고 그렇더라고. 근데 오늘 가서 보니까 태준 씨가 아버님을 꼭 닮았더라고. 그래? 그럼 태준이 아버지도 엄청 잘생겼겠네. 그냥 둘이 판박이야. 그렇잖아도 식사하는데 태준 씨 어머님이 아버지랑 똑같이 생겼지라고 묻더라고. 그렇게 똑같이 생겼어? 그냥 복사 붙여넣기야. 라며 그날 있었던 이야기를 자세히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남자친구 집에 들어가서 부모님 얼굴을 보자마자 남친 아버지가 남친과 똑같이 생겼다는 것을 한눈에 알 수 있었습니다. 신기해서 제가 남친 아버지를 잠시 바라보고 있자 남친 어머니가 물었어요. 부자가 아주 똑같이 생겼죠? 아, 네. 너무 닮아서 많이 놀랐습니다. 지우 씨만 그런 게 아니라 대부분 사람들이 놀라곤 해요. 그럼 식사하면서 대화할까요? 라는 남친 어머니 말에 식사를 하면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눴는데요. 남친 어머니가 빙그레 웃으며 물었어요. 내가 우리 태준이한테 듣자 하니 처음에는 우리 태준이 얼굴 때문에 거절했다면서요? 네? 아, 그게 사실은 회사 여직원들이 다들 태준 씨를 좋아했거든요. 그거 보면서 살면서 귀찮아지겠다 싶어서 거절했었어요. 제가 듣기로는 너무 잘생긴 사람은 나중에 꼭 문제를 일으킨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처음에는 그다지 호감이 가지 않았습니다. 제가 눈치를 보며 조용히 대답했는데요. 남친 어머니가 다시 입을 뗐습니다. 그날 지우 씨한테 처음 차인 거라는 말도 들었죠? 네. 그래서 처음에는 더 거리를 뒀던 것 같습니다. 내가 우리 태준이 편을 들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사실 그동안 우리 태준이가 사귄 사람은 대학 때 잠깐 만난 사람이 전부예요. 아, 네. 내가 이런 말 하는 이유는 우리 태준이가 바람둥이가 아니라는 말을 하고 싶어서 그래요. 태준이 아빠도 그렇고 태준이도 그렇고 한눈 팔거나 그럴 사람들은 아니에요. 태준이 아빠도 지금껏 단 한 번도 한눈 판 적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부전자전이라고 둘 다 엄청 가정적이니까요. 남친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사실 우리는 회사에서 만났는데요. 남친이 얼굴도 잘생기고 키도 큰 데다가 예의도 바르다 보니 여직원들에게 인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남친은 이상하게 여자에 관심이 없었다고 해야 할까요? 그도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회사에서 예쁘다고 소문난 여직원들이 남친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갔지만 남친이 단호하게 거절했다는 소문이 자자했으니까요. 그 바람에 직원들 사이에서는 이상한 소문까지 돌았고 어느 날 한 여직원이 제게 하소연을 했습니다. 지우 씨가 볼 때 나 어떤 것 같아?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야? 아니, 내가 여자로서 어떻냐고 묻는 거잖아. 내가 그렇게 매력이 없어 보여? 윤지 씨 회사에서 인기 많은 거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야? 제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윤지 씨를 바라봤는데요. 윤지 씨는 회사 내에서 남직원들에게 인기가 많은 편이었거든요. 저한테도 윤지 씨와 잘 되게 해달라고 부탁한 남직원이 한둘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런데 그런 윤지 씨가 저한테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하는 모습에 제가 장난스레 말을 꺼냈어요. 윤지 씨, 혹시 말이야, 나 약 올리려고 그러는 거야? 어? 약을 올리다니. 윤지 씨 예쁜 거 세상이 다 아는데 나한테 그런 질문을 왜 하냔 말이야. 아니, 그게 아니라 이거 진짜 비밀이니까 다른 사람한테는 절대 말하면 안 돼. 윤지 씨가 주변을 두리번거리다가 제게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사실은 내가 어제 태준 씨한테 문자로 고백을 했거든? 뭐? 태준 씨한테? 뭐야, 비밀인데 그렇게 볼륨을 높이면 어떡해. 알았어, 미안해. 그래서 태준 씨가 뭐라고 했는데? 난 진짜 용기 내서 문자 보낸 건데 태준 씨가 단박에 거절을 하더라니까? 대체 뭐라고 했는데 그래? 자기 좋아하는 사람 따로 있으니까 못 들은 걸로 하겠대. 이 일로 괜히 회사에서 불편하게 지내고 싶지 않다면서 없던 일로 하자더라고. 진짜 그랬단 말이야? 그렇다니까. 진짜 너무하지 않아? 그러게. 생긴 건 완전 바람둥이처럼 생겼는데
완전 단호박이네. 뭐? 바람둥이? 오, 그렇잖아. 생긴 건 딱 봐도 바람둥이처럼 생겼잖아. 윤지 씨는 그런 사람이 뭐가 좋다는 거야? 라며 제가 답답하다는 듯이 윤지 씨를 바라봤는데요. 윤지 씨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말했습니다. 태준 씨 얼굴 완전 잘생겼잖아. 근데 별로란 말이야? 그럼 지우 씨는 대체 어떤 남자 스타일이 좋은 거야? 난 잘생긴 남자 별로 안 좋아해. 얼굴보단 성격이 중요하지. 얼굴이 뭐 대수라고 그래. 전에도 그 산적같이 생긴 대리님 멋있다고 막 그러지를 않나. 암튼 지우 씨는 진짜 이상하다니까. 그 대리님 일찍 결혼했잖아. 엄청 스윗한 사람이라 여자가 딱 알아본 거라니까. 여자친구만 없었으면 내가 고백했을 텐데. 라며 제가 아쉬운 표정을 지었는데요. 윤지 씨가 들은 척도 하지 않고 다시 말했어요. 암튼 나 그냥 차였잖아. 살면서 이런 치욕은 처음이라니까. 사실 대학 다닐 때부터 나 싫다는 사람을 본 적이 없거든. 근데 단박에 차여서 지금 충격이 이만저만이 아니야. 뭘 그런 걸로 충격받고 그래. 난 허구한 날 차이는구만. 지우 씨는 진짜 못 말린다니까. 근데 말이야, 내가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태준 씨는 여자를 안 좋아하는 거 아닐까? 처음에는 윤지 씨 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제가 눈만 멀뚱거리고 있었는데요. 뒤늦게 이해하고 놀라서 소리쳤습니다. 뭔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윤지 씨도 알다시피 회사라는 곳이 말이 막 와전되고 그런 곳이잖아. 정확히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절대 함부로 말하고 다니면 안 돼. 그러니까 항상 말 조심해. 알았지? 알았어. 난 그냥 자존심이 상해서 그랬어. 라며 윤지 씨가 고개를 떨궜습니다. 하지만 그런 소문이 전혀 없었던 건 아니었는데요. 태준 씨가 워낙 여자들 고백을 거절하자 회사 내에 이상한 소문이 무성했으니까요. 그 뒤에도 태준 씨는 여자들의 고백을 단박에 거절하고 다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은 퇴근 후 전철을 타러 걸어가고 있었는데요. 뒤에서 누군가 제게 말을 걸어서 돌아봤더니 태준 씨였어요. 혹시 전철 타러 가는 거예요? 네? 아, 네. 전철로 가면 한 번에 가서요. 저도 전철 타러 가는데 같이 갈까요? 아, 저는 혼자 가는 게 습관이 돼 있어서 혼자가 편해서요. 평소 태준 씨와는 일적으로 몇 마디 나눠본 게 전부였기에 그 상황이 그저 불편하기만 했거든요. 제가 단박에 거절을 하자 태준 씨가 입가에 미소를 머금은 채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혹시 지우 씨가 세 번째 거절한 거 알고 있어요? 네? 거절이라뇨? 제가 언제 거절을 했다고 그래요? 걸음을 멈춘 채 태준 씨를 바라봤지만 여전히 걸어가면서 태준 씨가 입을 뗐습니다. 전철 타러 간다면서요. 걸어가면서 얘기하죠. 제가 언제 세 번이나 거절을 했냐니까요. 한 번은 식사하고 난 뒤 커피 주면서 마실래요? 그랬더니 저는 아이스 커피는 안 마셔요. 그랬잖아요. 근데 내가 쭉 지켜봤더니 아이스 커피 엄청 잘만 마시던데요. 그거야. 그날은 아이스 커피가 안 땡겼나 보죠 뭐. 그럼 그건 그렇다 치고 두 번째는 우리 팀이랑 지우 씨네 팀이랑 회식했을 때 내가 한 잔 따라줄까요? 라고 했더니 아닙니다. 지금도 충분히 마셨거든요. 그랬잖아요. 그랬나? 그것도 많이 취했었나 보죠 뭐. 제가 당황한 채 생각나는 대로 대꾸했는데요. 이번에는 태준 씨가 걸음을 멈추고 제게 물었어요. 설마 그날 내가 옆에 앉아 있었던 것도 기억 못하는 건 아니죠? 글쎄요. 사람들이 워낙 왔다 갔다 했으니까 잘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죠. 맙소사. 지우 씨는 내가 본 여자들 중에서 눈치가 제일 없는 사람 같네요. 제가요? 아닌데. 우리 팀장님은 눈치 빠르다고 좋아하시던데. 암튼 그리고 오늘이 세 번째. 그것도 고작 전철역까지 같이 갈까요? 그랬는데 보기 좋게 또 차였네요. 라며 태준 씨가 비씩 웃었습니다. 그 모습에 제가 다시 반박했어요. 그게 아까도 말했지만 저는 불편한 자리는 딱 질색이거든요. 그게 정말입니까? 근데 제가 보기에는 처음 보는 거래처 직원하고는 하하호호 웃으면서 잘만 대화하는 것 같던데요? 저기 잠깐만요. 태준 씨는 일 안 하고 저만 관찰했어요? 저에 대해서 왜 그렇게 잘 알고 있어요? 저도 모르게 그 말이 튀어나오고 말았는데요. 순간 태준 씨가 싱긋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빙고! 이제야 눈치챈 거예요? 맞아요. 그동안 계속 지우 씨 옆을 맴돌았는데
어떻게 그렇게 눈치가 없을 수가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도대체 왜 제 주위를 맴돌았냐고요. 이거 봐요. 눈치가 없어도 너무 없잖아요? 내가 왜 지우 씨 주위를 맴돌았겠어요? 그걸 제가 어떻게 알아요? 말을 안 하는데. 그야 당연히 지우 씨를 좋아하니까. 라며 태준 씨가 다시 걸음을 멈춘 채 대답했고, 저도 얼음이 된 채 태준 씨를 바라보다가 박장대소를 했는데요. 그 바람에 지나가던 사람들이 수군덕수군덕하며 우리를 힐끔 쳐다봤고, 태준 씨가 당황한 채 제게 물었어요. 아니, 고백한 사람 무한하게 왜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장난을 치고 그래요. 아무튼 나 바쁘니까 장난 그만 치고 가보세요. 저 오늘 친구들이랑 약속이 있어서 빨리 가봐야 한단 말이에요. 장난 아닙니다. 정말로 좋아합니다. 저는 태준 씨를 별로 안 좋아해요. 직장 동료로도 안 좋아하니까 그만 가보세요. 그럼 저는 이만 가볼게요. 라며 제가 급히 계단을 뛰어내려갔는데요. 그때 당시 제 머릿속에는 친구들을 만나서 맛있는 음식을 먹을 생각밖에 없었거든요. 사실 태준 씨의 말에 조금 놀라긴 했지만 바람둥이들이 의뢰하는 작업 멘트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도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우리 회사 퀸카라고 불리는 윤지 씨를 단박에 거절한 태준 씨가 저처럼 평범한 사람에게 관심이 있을 리가 없다고 확신했으니까요. 그때 때마침 친구에게 전화가 걸려와서 받았는데요. 너 어디야? 나 지금 전철 기다리고 있어. 다들 온 거야? 너만 오면 다 오는 거니까 얼른 와라. 이 언니가 삼겹살 맛있게 구워놓고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알았어. 그 삼겹살 구울 때 김치도 같이 구워야 하는 거 알지? 그리고 삼겹살은 태우지 말고 적당하게 구워서 내가 도착하면 딱 먹을 수 있게 해줘야 해. 이건 늦게 오면서 참 말도 많아. 알았어. 그러니까 빨리 오기나 해. 오늘 할 말 엄청 많단 말이야. 역시 친구들밖에 없다니까. 라며 제가 키득거리다가 전화를 끊으면서 뭔가 느낌이 이상해서 옆을 바라봤는데요. 대준 씨가 옆에 서 있는 게 아니겠어요? 생각지도 못했기에 제가 놀란 채 외쳤습니다. 깜짝이야. 왜 여기 있는 거예요? 전철역에 왜 있겠습니까? 전철 타러 있겠지. 아니, 그럼 저쪽에서 기다리면 되지. 불편하게 왜 제 옆에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여기가 지우 씨 땅도 아닌데 여기 있으면 안 되는 건가요? 아니, 그런 건 아닌데 굳이 왜 여기에? 그건 내 맘입니다. 근데 삼겹살 먹으러 가는가 봅니다. 삼겹살에 김치 구워 먹으면 맛이 아주 기가 막히죠. 아니, 남의 통화는 왜 엿듣고 그래요? 누가 엿들었다고 그래요? 그냥 들리니까 들은 거지. 그나저나 나중에 캠핑이나 같이 갈래요? 같이 캠핑 가면 내가 김치 넣고 삼겹살 맛있게 구워줄게요. 싫다고 했잖아요. 자꾸 장난치면 화낼 거예요. 제가 태준 씨를 노려봤지만 태준 씨가 말했습니다. 네 번째. 뭐가 네 번째라는 거예요? 지우 씨한테 네 번째 차였다고요. 살면서 여자한테 네 번씩이나 차인 건 처음이네요. 태준 씨가 말하고 있던 사이 전철이 들어왔고 전철을 타자마자 태준 씨를 피해서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때 당시 제 머릿속에는 정신 상태가 약간 이상한 사람인가 하는 생각마저 들었는데요. 저를 바라보며 계속해서 싱글벙글 웃는 모습에 약간은 정신이 나간 사람 같아 보였거든요. 잠시 후 전철에서 내려 친구들이 기다리고 있던 삼겹살집으로 들어갔고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이 반가워서 벌쩍벌쩍 뛰다가는 자리에 앉아서 삼겹살에 소주를 마셨습니다. 그런데 한참 소주를 마시다가 익숙한 듯한 누군가와 눈이 마주쳤는데요. 거기에 태준 씨가 또다시 앉아서 홀로 삼겹살을 굽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순간 잘못 봤나 싶어서 제가 눈을 꿈뻑이다가 다시 바라보자 태준 씨와 눈이 마주쳤고 태준 씨가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었어요. 그 바람에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외쳤습니다. 아니, 태준 씨가 여기 왜 있는 거예요? 여기가 지우 씨가 간다던 삼겹살집인가 보네요. 무슨 이런 우연이 다 있을까요? 지금 장난해요? 아까부터 장난 아니라고 계속 말하고 있는데 지우 씨가 말귀를 못 알아듣고 있잖아요. 라며 태준 씨가 다시 싱긋 웃고 있었는데요. 그 모습에 친구들이 얼음이 된 채 우리 둘을 바라보다가 친구 은채가 침을 꼴깍 삼키며 물었습니다. 내 친구 지우야, 저 잘생기신 분은 누구실까나? 혹시나 우리 지우가 아는 분이실까나?
아니야, 아니야. 나 모르는 사람이야. 제가 손사래를 치면서 아니야를 반복하고 있었지만 친구들은 이미 태준 씨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잠시 태준 씨를 바라보던 은채가 삼겹살을 굽던 직기까지 들고 일어나더니 태준 씨에게 물었어요. 저기 제 절친 지우랑은 어떻게 아는 사이일까요? 저희는 합석도 괜찮은데 같이 식사하실래요? 정말요? 그래도 될까요? 그럼요. 절친 지우랑 아는 분인데 당연히 괜찮죠. 얘들아, 괜찮지? 라는 은채의 말에 다들 힘차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모습에 제가 급히 친구들을 뜯어말렸어요. 얘들아, 오늘은 오랜만에 우리끼리 수다 떨기로 했는데 모르는 사람이 끼면 불편하잖아. 모르는 사람은 왜 모르는 사람이야? 너랑 아는 사이라고 하시잖아. 그럼 우리랑도 아는 사이가 되는 거지 뭐. 우리가 어디 하루 이틀 친구니? 은채가 태준 씨한테서 눈을 떼지 못한 채 중얼거리듯 말을 하자 태준 씨가 다시 물었습니다. 우리 지우 씨랑 하루 이틀 친구가 아니라면 엄청 가까운 사이겠네요. 우리 지우 씨요? 아, 그게 사실은 제가 지우 씨한테 4번이나 차였거든요. 그 얼굴을 하고 지우한테 4번이나 차였다고요? 저는 지우 씨한테 반했는데 지우 씨는 제가 싫다네요. 그래서 말인데 친구분들이 좀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우선 제가 술 한 잔씩 따라드리겠습니다. 그날 태준 씨의 모습은 회사에서 보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는데요. 회사에서는 예의 바르긴 했지만 약간은 쌀쌀맞은 느낌이었기에 제가 알던 사람이 맞는지 의심마저 들었으니까요. 태준 씨가 친구들에게 술을 한 잔씩 따라주더니 대놓고 제 옆에 앉았고 제가 화들짝 놀라서 외쳤어요. 왜 여기 앉아요? 저기 자리도 있구만. 5번째 차였네요. 근데 여기가 편해서요. 라며 태준 씨가 능청스럽게 제 옆에 앉았습니다. 그 모습에 은채가 물개박수를 치면서 깔깔거리며 웃어댔습니다. 이렇게 보니 둘이 진짜 잘 어울리는 것 같네요. 정말요? 그럼요. 둘이 티격태격하는 게 연인 사이라고 해도 믿겠어요. 은채가 우리 둘을 번갈아 가면서 바라보며 말하는 모습에 제가 쏘아붙였어요. 연인 사이라니, 넌 무슨 그런 말을 하고 그래. 나중에 연인 사이가 될 수도 있지 뭘 그러냐? 그런 일 없을 테니까 얼른 술이나 마셔. 근데 참 이상하단 말이야. 왜 맨날 잘생긴 사람들이 지우한테 관심을 가질까? 우리 지우는 잘생긴 사람 별로 안 좋아하는데 말이야. 지우 씨가 인기가 많은가 보네요. 대준 씨가 궁금한 표정으로 은채에게 물었고 은채가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대답했습니다. 그게 참 이상하더라고요. 지우는 좀 수더분한 그런 사람을 좋아하는데 지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다들 얼굴이 잘생겼었거든요. 그치만 지우는 그런 꽃미남들 그냥 다 차버렸고요. 내 친구지만 가끔은 정신이 헷가닥한 게 아닌가 싶다니까요. 은채가 손가락을 빙빙 돌리면서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모습에 제가 버럭했어요. 사람마다 성향이 다 다른 건데 헷가닥은 무슨 헷가닥이야. 예전에 지우가 대학 입학하자마자 딱 한 번 남친을 사귄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걔도 얼굴이 상당히 잘생긴 편이었죠. 근데 사귄 지 2달도 안 돼서 남자가 양다리 걸치다 걸려서 난리가 났었어요. 그 뒤로 우리 지우 이상형이 수더분한 사람으로 바뀐 게 아닌가 하는 전설 같은 이야기가 있긴 하죠. 야, 이은채, 네가 그러고도 친구야? 여기서 그 얘기는 왜 꺼내는 거야? 다 널 위해서 그러는 거야. 그러고 보니 통상명을 안 한 것 같은데 이름이 어떻게 되실까요? 아, 김태준입니다. 아, 김태준 씨. 정말로 우리 지우를 좋아하시는 거예요? 네. 근데 지우 씨가 영 곁을 내주지 않네요. 어떻게 하면 지우 씨 마음을 얻을 수 있을까요? 대준 씨와 은채가 저를 사이에 두고 심각한 표정으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는데요. 어이가 없었던 나머지 제가 둘을 나무랐습니다. 둘이 뭐 하는 거야? 지우야, 시끄러우니까 넌 입 좀 다물고 있어봐. 그나저나 제가 태준 씨한테 한마디만 해도 될까요? 그럼요. 100마디도 하셔도 됩니다. 제가 이 말은 꼭 해야 할 것 같아서 경고하는 건데요. 우리 지우 눈에서 눈물 나게 하면 태준 씨 아구창을 확... 아, 죄송해요. 제가 운동을 오래 하다 보니까 말이 좀 거칠어서요.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암튼 우리 지우 눈에서 눈물 나게 하면 뒷감당하기 힘들 거니까 각오하고 우리 지우 좋아하셔야 할 겁니다. 사실 제가 태권도 유단자거든요. 전에 그 양다리 걸치던 그 미친놈 아니지?
그 인간도 저한테 아작이 났거든요. 그 바람에 경찰서까지 왔다 갔다 했지만 후회는 안 해요. 우리 지우 눈에서 눈물 나게 하면 진짜 알죠? 라며 은채가 주먹을 불끈 쥐는 모습에 제가 울상을 지으며 말렸어요. 은채야, 뗐지. 내가 그 주먹 아무 데서나 막 보여주면 안 된다고 했어, 안 했어? 우리 은채 착하지? 얼른 주먹 펴고 술 마시자. 앞으로 착하게 살기로 약속했잖아. 한 번만 더 사고 치면 너네 엄마가 우리 둘 다 완전군장하게 하고 등산시킨다고 하셨잖아. 그때도 내가 그거 메고 산에 오르고 나서 삭신이 쑤셔서 아주 혼났잖아. 맞다, 그렇지? 얘가 진짜 미쳤다니까. 그러니까 제발 좀 조용히 살자. 은채와 제가 심각한 표정으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는데 갑자기 태준 씨가 큰 소리로 웃었어요. 아니, 완전군장은 뭡니까? 사실 은채네 부모님이 군인이시거든요. 그래서 잘못하면 군기로 다스리세요. 그때 둘 다 경찰서 갔다가 끌려 나와서 그 군인들이 매는 완전군장? 그런 비슷한 거하고 등산까지 했다니까요. 그때 생각하면 아직도 다리가 후들거려요. 암튼 절대 우리 은채 화나게 하면 안 돼요. 제가 가끔 이성을 잃어서 어머니께서 저한테 은채 잘 보살피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태준 씨는 그만 가보세요. 괜시레 은채 성질 잘못 건드렸다가 큰일 난단 말이에요. 아니요. 이렇게 든든한 친구가 있는 지우 씨가 더 좋아졌어요. 역시 제 눈이 틀리지가 않았네요. 틀리지 않았다니요? 딱 보자마자 제 운명의 상대라는 걸 알았거든요. 제가 보기에 우리는 운명입니다. 대준 씨 입에서 운명이라는 말이 새어나오자 은채가 호들갑을 떨어댔습니다. 태준 씨는 진심이네요? 그럼요, 진심이죠. 저는 아무 여자한테나 이러지 않거든요. 저는 무조건 지우 씨랑 결혼까지 할 겁니다. 그러니 좀 도와주세요. 알겠어요. 그럼 언제 한번 완전군장 그거 하고 같이 등산해 보실래요? 소중한 제 절친 남편감이 맞는지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거든요. 은채야, 너 진짜 왜 그래? 태준 씨도 장난 그만하고 얼른 가보세요. 제가 두 사람을 뜯어 말리고 있었지만 둘 다 제 말은 들은 척도 하지 않고 하이파이브를 했습니다. 그렇게 태준 씨는 제 친구들과 끊임없이 대화를 나눴고 친구들도 태준 씨가 마음에 드는 눈치였어요. 사실 저도 그날 태준 씨가 은채에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조금씩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는데요. 은채를 처음 본 사람들은 당황하기 마련인데 태준 씨는 거침없이 은채와 대화를 나눴거든요. 잠시 후에도 식사를 끝내고 맥주까지 마시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리고는 각자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하나둘 택시를 타고 돌아갔고 제가 부른 택시가 와서 저도 택시에 타고 문을 닫으려고 했는데요. 태준 씨가 뒤따라 타며 말했어요. 같은 방향인데 같이 가죠? 설마 또 거절할 건 아니죠? 그럼 여섯 번째 차이는 건데요. 이러려고 했죠? 오? 어떻게 알았어요? 라며 태준 씨가 다시 큰 소리로 웃었습니다. 그렇게 택시를 타고 집에 도착할 무렵 태준 씨에게 물었어요. 집이 어디예요? 지우 씨 데려다 주고 갈게요. 저는 바로 여기니까 그만 가보세요. 집에 들어가는 것까지 보고 가야 안심이 될 것 같아서요. 라며 태준 씨가 택시에서 내렸고 얼떨결에 같이 걷게 됐는데요. 우리 아파트 쪽에서 누군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지우야! 어? 엄마 아빠? 오늘은 은채는 어쩌고 너 혼자... 아니네. 누구랑 같이 왔네? 아니 내 눈이 잘못된 거 아니지? 우리 딸이 지금 남자랑 같이 있는 거야? 엄마, 회사 동료야 동료. 제가 급히 말했지만 들은 척도 안 하고 엄마가 아빠에게 말했어요. 여보, 우리 지우 남자친구 생겼나 봐. 그러게. 근데 그동안 눈이 높아서 남자를 안 만났던 거구나. 아니라니까. 진짜 직장 동료야. 제가 부모님을 말렸는데요. 안녕하세요. 지우 씨한테 5번 차인 김태준입니다. 예? 우리 지우한테 5번이나 차였다고요? 지우야, 너 대체 왜 그런 짓을 한 거야? 엄마, 저 말 다 믿으면 안 돼. 우선 집에 들어가자. 태준 씨, 잘 들어가요. 잠깐만. 우리도 지금 데이트 나왔단 말이야. 이 밤중에 데이트는 무슨 데이트야. 네 엄마가 치맥 먹고 싶다고 해서 이 앞 치킨집에 갈 참이야. 아빠가 설명을 하자마자 엄마 눈빛이 반짝이고 있었는데요. 역시나 엄마가 태준 씨에게 물었습니다. 태준 씨라고 했던가요?
아, 네, 김태준입니다. 그래요? 그럼 혹시 지금 시간 괜찮아요? 네? 시간이요? 치킨에 맥주 한잔 할까 하는데 같이 갈래요? 엄마, 진짜 왜 이래? 우리 엄마가 장난이 심해서 그런 거니까 태준 씨는 그냥 가봐도 돼요. 제가 엄마 손을 잡아 끌면서 태준 씨에게 외쳤는데요. 태준 씨가 작정한 듯 대답했습니다. 네, 장모님. 당연히 시간 됩니다. 뭐라고요? 장모님? 지금 나보고 장모님이라고 한 거예요? 네, 장모님. 저는 꼭 노력해서 지우 씨랑 결혼할 예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장모님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괜찮을까요? 그럼 괜찮다마다 치킨집으로 고하자고요. 네, 장모님. 라며 나만 남겨둔 채 셋이서 치킨집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에 어쩔 줄을 몰라 한 채 발만 동동 구르다가 결국 급히 세 사람을 따라갔는데요. 그 짧은 시간 동안 너무나 많은 일들이 일어나다 보니 꿈인지 현실인지 분간이 되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잠시 후 치킨집에서 부모님과 태준 씨가 대화를 주고받았고 특히나 엄마가 태준 씨를 무척 마음에 들어 했습니다. 치맥을 먹은 뒤 태준 씨를 보내고 집에 들어오자마자 입이 귀에 걸린 채 엄마가 말했거든요. 사람이 참 괜찮다. 근데 넌 저런 사람을 왜 찬 거야? 그것도 5번씩이나. 이제 보니 연애도 못하고 그러고 있었던 이유가 다 있었구만. 엄마는 오늘 처음 본 사람이 뭐가 마음에 든다고 호들갑이야. 너 은채 만나러 간다고 했었잖아. 그럼 태준이도 그 자리에 같이 있었던 거 아니야? 오, 맞아. 근데 그걸 어떻게 알았어? 그러지 않고서야 둘이 이 시간에 여기 왜 있겠어? 암튼 각서라고. 태준이가 이상한 사람이었으면 벌써 태준이 옥수수 몇 개 날라갔겠지. 은채가 잘도 둘이 같이 보냈겠다. 엄마도 은채 닮아가는 것 같네. 옥수수가 뭐야, 옥수수가. 맞아. 은채도 태준 씨가 마음에 든대. 거봐라. 그러니 나도 안심하고 치맥하자고 한 거지. 근데 엄마도 마음에 쏙 든다. 얼굴만 잘생긴 게 아니라 사람이 참 착하잖아. 결혼은 말이야. 너 좋다는 남자랑 해야 잘 사는 거야. 그랬으니 엄마도 아빠랑 잘 살고 있잖아. 라며 엄마가 한박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렇게 주말을 지내고 월요일 날 회사에 갔는데요. 점심시간이 되자 태준 씨가 다가와 대놓고 물었어요. 지우 씨, 우리 점심에 뭐 먹을까요? 네? 내가 왜 태준 씨랑 점심을 먹어요? 에이, 장모님께서 인정한 사위인데 당연히 같이 점심 먹어야죠. 태준 씨가 어찌나 큰 목소리로 말을 하던지 사무실에 있던 사람들이 일제히 우리 둘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 모습에 제가 손사래를 치면서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태준 씨가 장난하는 거예요. 지우 씨 부모님께 인사까지 드렸는데 장난은 무슨 장난이에요. 라며 태준 씨가 다시 큰 목소리로 말을 했고 옆에 앉아있던 윤지 씨가 놀란 채 물었습니다. 지우 씨, 설마 태준 씨랑 그렇고 그런 사이였어? 그랬던 거야? 네, 우리 사귀기로 했으니까 이제부터는 그렇고 그런 사이가 되겠네요. 태준 씨가 대답을 했고 제가 태준 씨를 데리고 사무실 밖으로 나와서 물었어요. 우리가 언제 사귀기로 했다고 그래요? 금요일날 택시 안에서 연락해도 되냐고 했더니 알았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장모님께서 사위로서 100점 만점이라고 했고요. 그러니까 밥이나 먹으러 가요. 뭐 먹을까요? 태준 씨가 능청스럽게 말하는 모습에 그냥 따라갈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대로 사무실에 들어갔다가는 초토화가 날 것 같았거든요. 제가 심각한 표정으로 식사를 하자 태준 씨가 입을 뗐어요. 혹시 회사 사람들이 다 알게 돼서 그래요? 오늘은 좀 심했어요. 지금 나도 놀라서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다들 얼마나 놀랐겠어요? 무슨 말인지는 잘 알겠는데 저도 어쩔 수가 없었어요. 그건 또 무슨 말이에요? 어쩔 수가 없었다니요. 사실 얼마 전에 남직원들끼리 술을 한잔 마셨는데 민수 씨가 지우 씨한테 고백을 한 해 만에 그러고 있더라고요. 네? 민수 씨가요? 혹시 인사팀 민수 씨 말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그냥 그대로 있다가는 일이 꼬일 것 같아서 급히 말한 것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인연은 인연인 것 같지 않아요? 하루 만에 지우 씨 절친부터 부모님까지 다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사귀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사무실에서 큰 목소리로 그런 말을 한 거예요? 네. 그래야 민수 씨가 마음 정리할 거 아닙니까? 이제는 회사 사람들한테 내 여자라고 다 말해놨으니까 민수 씨도 포기하겠죠 뭐. 라며 태준 씨가 아무렇지도 않게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얼떨결에
연인 사이가 됐다고 해야 할까요? 그 바람에 회사 여직원들한테 한동안 시달리기도 했지만 다들 부럽다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그도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정식으로 사귄 뒤부터는 태준 씨가 사랑꾼으로 변해 있었으니까요. 어느 날은 회사에서 바쁘게 일을 하고 있던 중 태준 씨가 살짝 다가와 초콜릿과 커피를 책상에 놔두고 갔는데요. 태준 씨 완전 차가운 남자인 줄 알았는데 스윗한 면이 있었네?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때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고 했던 게 지우 씨였나 봐. 딱 보니 엄청 자상한 것 같은데 태준 씨가 정말 잘해주지. 제가 쑥스러운 듯 미소 짓자 윤지 씨가 부러운 듯 바라봤습니다. 그 뒤 우리는 여느 연인들처럼 즐거운 일상을 보내며 잘 지내왔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나자마자 태준 씨가 결혼 이야기를 꺼냈고 또다시 얼떨결에 양가 인사까지 드렸는데요. 사실 태준 씨는 우리 집에 자주 오가며 지냈기에 저만 태준 씨 부모님께 인사를 드렸다는 표현이 어울릴 것 같습니다. 그날 태준 씨 부모님도 어찌나 반겨주시던지 즐거운 시간을 보내다 돌아왔는데요. 제가 태준 씨네 가족 이야기를 하자 엄마도 안심하는 듯한 눈치였습니다. 그렇게 상견례를 앞두고 있던 어느 날 엄마가 조용히 말했어요. 할머니께서 태준이를 보고 싶다고 하는데 한번 다녀올까? 그렇지 않아도 태준 씨랑 다음 주에 한번 다녀올 생각이었어. 그래? 그럼 엄마 아빠도 같이 가자. 라며 엄마가 반색을 했고 시간이 지나 할머니 집에 다 같이 갔는데요. 그날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할머니 집에 도착을 하자마자 엄마가 소개를 했습니다. 어머님, 손주 사이감 어때요? 마음에 들어요? 예전부터 얼굴이 너무 잘생기면 골치 아프다고 했는데 얼굴이 너무 잘생겼네. 평소 할머니는 항상 좋은 말만 하시는 분이었기에 가족 모두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머님, 이왕이면 잘생긴 게 더 좋은 거 아니겠어요? 가만히 있자. 근데 어디서 본 거 같은데? 우리 어디서 만난 적이 있던가? 네? 저는 처음 뵙습니다. 아닌데? 어디서 많이 봤는데? 어디서 봤더라? 할머니가 미간까지 찌푸리며 뭔가를 떠올리려고 애쓰고 있었는데요. 곧 할머니 입에서 기가 막힌 말이 새어나왔습니다. 너 걔 맞지? 그래 맞네. 앞머리를 그렇게 내리면 내가 모를 줄 알아?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 잘 확인해봐라. 저거 이혼도 2번이나 하고 여자 등쳐먹고 사는 놈이야. 네? 어머님, 혹시 사람 잘못 보신 거 아니에요? 나이 들었다고 내 기억력을 무시하는 거냐? 아니, 그런 건 아닌데 어머님이 알고 있는 사람이 태준이가 확실한 거예요? 그럼 내가 TV에서 분명히 봤는데 저놈이 확실하다니까. 글쎄 저놈이 말이야. 여자들한테 돈을 그렇게나 뜯어냈다니까. TV에서 보다니요. 대체 어디서 봤다는 거예요? 자네 혹시 TV에 나온 적 있었어? 아니요. 그런 적 없었습니다. 저거 봐. 저거 쌩 거짓말이라니까. 내가 똑똑히 봤는데 얼굴색 하나 안 변하고 거짓말을 하네. TV에 그 실화 사연인가 뭔가에 너 나왔잖아. 얼굴 반반한 걸로 여자들 후리고 다닌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실화 사연이라니요? 그게 뭔데요? 그 TV에 보면 실화 사연 그런 게 하거든. 근데 저놈이 분명히 나왔다니까. 할머니, TV 채널이 어떻게 되는데 그래? 가만히 있어봐. 라며 할머니가 인터넷 TV 다시 보기를 켜고 제게 알려줬는데요. 그렇게 확인해보니 사실을 재현한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나오는 사람 중 한 명이 태준 씨와 진짜 똑같이 닮아 있었어요. 그 모습에 제가 놀라서 외쳤습니다. 진짜네? 진짜 많이 닮았네. 닮은 게 아니라 저놈이 맞다니까. 할머니, 근데 TV 속 사람은 이 근처에 점이 없지만 태준 씨는 여기 점이 있잖아. 그러니까 그냥 닮은 사람인 거야. 점 찍고 나타나면 내가 모를 줄 알고? 내가 시골 할매지만 그렇게 무식하지는 않다 그 말이야. 어디서 감히 우리 귀한 손녀 눈에 눈물 나게 하려고 그래. 할머니가 순식간에 태준 씨 얼굴에 있던 점을 문지르는 모습에 제가 급히 말렸습니다. 할머니, 여기 TV 봐봐. 재연 배우라고 써있잖아. 재연 배우가 뭔데?
그러니까 실화를 바탕으로 배우가 연기하는 거야. 뭐? 그럼 진짜 저놈이 아니란 말이야? 자세히 보니까 태준 씨랑 많이 다르네 뭐. 당근 닮았는데 아무리 봐도 우리 태준 씨가 훨씬 잘생겼구만. 할머니 너무한 거 아니야? 그래? 아니야? 우리 속이려고 점 찍고 나타난 줄 알았지. 근데 진짜 많이 닮았네. 우선 미안해요. 보자마자 너무 똑 닮아서 내가 걱정돼서 그랬어요.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남친이 배시시 웃고 있는 모습에 제가 다시 말했어요. 할머니, 설마 이걸 매일 보고 있었던 거야? 내가 찾아보니 불륜의 바람에 그런 것만 잔뜩 방송하는구만. 애비도 바람 피우고 그러는 거 아닌가 해서 내가 잘 보고 있었어. 어머니, 제가 바람은 무슨 바람을 피워요? 저기서 보니까 먼 놈의 총자들이 촤일 바람만 피워대면서 집에 가서 마누라한테는 잘하는 척하고 그 지랄을 떨어대더라니까. 그래서 혹시나 애비도 그럴까봐 내가 열심히 보고 있었지. 어머니, 요즘은 여자도 바람 많이 피운다는데 왜 저한테만 그래요? 우리 애미는 그러라고 해도 못할 위인이고, 근데 애비는 가끔 등산도 가고 그러잖아. 그 등산 가서 바람 나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라잖아. 앞으로는 애미 데리고 갈 거 아니면 애비도 등산 다니지 마. 라며 할머니가 아빠를 노려봤습니다. 그 모습에 제가 다시 말을 꺼냈습니다. 할머니, 이런 거 이제 그만 좀 봐. 이런 거 맨날 보고 있으니까 자꾸 그런 생각만 들지. 진짜 환장하겠구만. 저도 모르게 환장하겠구만이라는 말이 터져 나왔고 태준 씨가 뒤를 돌아 웃음을 참느라 애쓰고 있었는데요. 그날 할머니가 태준 씨한테 진심으로 사과를 했답니다.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우리는 결혼을 했고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데요. 남편은 세상 어디에도 없는 다정하고 착한 사람이랍니다. 한마디로 시어머님의 말이 딱 맞았다고 해야 할까요? 주말에 누굴 잘 만나러 가지도 않았고 저와 요리도 하고 영화도 보러 다니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곤 한답니다. 며칠 전에도 할머니 집에 가서 주말 내내 놀다 왔는데요. 할머니와 남편이 함께 앉아서 실화 사연인가 뭔가를 보면서 주거니 받거니 하고 있었습니다. 저런 옌뱅할 놈의 인간들을 봤나? 저런 것들은 아주 그냥 주리를 틀어버려야 한다니까. 그러게요. 저런 인간들이 남자 망신을 다 시킨다니까요. 그러게 말이야. 근데 저 인간은 얼굴도 뒤지게 못생긴 게 저러고 다니네. 라는 할머니 말에 그만 남편의 웃음보가 터지고 말았는데요. 남편이 한동안 배를 움켜잡고 깔깔거리며 웃는 모습에 행복한 마음이 들어 이렇게 글 남겨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